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백문백답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종부세 파트로 넘어가서 종부세 문제풀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좀 제가 이제 다른 기사 분석에 좀 집중하느라고 백문백답 문제풀이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이제 종부세 14번부터 26번까지 여기까지 하면 종부세 파트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나오거든요. 그리고 취득세 나오고 마무리가 되는데, 자, 오늘 종부세 남은 거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혹시 백문백답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주요 세법 관련해가지고 100개 문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이렇게 낸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부세 파트 중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14번부터 26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파트가 마무리가 돼요.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가죠. 자,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 건설 임대주택을 장기 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7월 11일이죠. 이제 아셔야 됩니다. 2020년 710 대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그리고 민간 단기 4년, 아파트는 8년이고요. 그게 이제 제도가 폐지가 됐죠. 그리고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하는 거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단기 건설 임대예요. 매입이 아니라. 이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 되는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정답은 종부세 합산 배제 건설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7월 11일 이후에 단기 건설 임대주택을 장기 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건설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경우에도 합산 배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7월 11일 이후에 단기에서 장기로 바꾸는 거는 이제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늘어났다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는 좀 간단하죠? 여러분들, 우리 채널 제네시스 박 방송을 들으시는 절친 분들은, 절세 친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이죠? 네, 10년이죠. 종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아파트는 이제 등록이 안 되죠. 아예 아파트는 이제 혜택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세대, 빌라, 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되기는 되는데 이제 10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16번. 자, 지금 아파트를 장기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우리가 취득한다는 거예요. 건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등록할 때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있느냐? 아, 제가 조금 전에 15번 설명하면서 답을 말씀드렸네요. 합산 배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자, 7월 11일 이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10년 이상 설령 임대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보유세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돼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할까 하신 분들은 이제 늦었다는 거죠. 뭐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이렇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예측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고 이게 제도를 딱 골라서 아파트만 안 되고 민간 단계 4년도 안 되고 자동 말소 이렇게 시켜버리는 게 분명히 좀 문제는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는 거는 나중에 주택임대 사업자 파트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좀 본문에 충실한 내용으로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마 지금도 등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자, 17번입니다. 2020년 7월 11일 또 나왔죠? 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느냐? 아까 문제하고 똑같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경우에 단기를 장기로 바꿔도 아까 건설도 안 됐고, 자,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또 나옵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이네요, 이번에는. 자, 7월 10일 이전에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러니까 7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했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 전에 이후에 이제 등록을 하면 혜택도 없고, 특히 민간에서 장기로 바꾸는 거 변경한 것도 혜택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고, 물론 등록이 되는 게 있긴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7월 10일 전에 등록을 그냥 신청을 했어. 근데 실제로 등록되는 거는 7월 11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때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혜택 받을 수 있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완전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아우 이거 조심하시라고 가지고 정말 뭐 호들갑 너무 이렇게 놀래지 마시고 신청하실 거면 미리미리 하시고 닥쳐 사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7월 10일 전에 신청만 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날짜는 7월 10이죠. 그래서 2020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신청하고 등록까지 다 완료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통 신청을 하고 한 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등록이 7월 10일을 넘어버린 거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혜택 받을 수 있냐 없냐? 혜택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막차 타신 분들은 그래도 혜택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갑시다. 자, 19번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네요. 임대 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돼버렸는데 이제 자동 말소가 된 거죠. 자, 다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텔인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니까 얘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임대, 상업용이 아니고.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었죠? 자,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에서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아파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정부는.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이런 혜택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데 참 할 말은 많지만 주택임대사업자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번 계속 갑시다. 자,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되느냐? 장기 매입 임대주택 좀 말이 어려운데 말 그대로 매입이니까 취득인 거죠. 그래서 기존 물건을 내가 취득을 해서 임대주택 장기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되느냐? 자,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 경우에는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이에요, 이제 10년.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가 아니고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아무리 아파트가 아니고 뭐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라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취득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 혹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9.13 대책이 이때 나왔거든요. 9.13 전에 취득한 거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을 먼저 하면 괜찮은데 취득이 늦은 경우, 그리고 저 2018년 9월 14일은 서울 날짜 기준이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각각 좀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지정된 데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신규로 취득했다. 그러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안 돼요. 당연히 아파트는 안 되고, 아파트 외에 주택. 아시겠죠? 자,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21번. 자,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되느냐?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을 수는 있는데, 자, 또 제한 조건이 들어가죠. 얘는 710 대책이 나오기 전인 617 대책에서 이미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인을 먼저 옥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2020년 6월 18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6월 6.17 대책이 나오기 전에 등록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17 이후 넘어가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아무리 요건 갖춰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안 되고 종부세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개인도 이미 7월 10일 날 막혔고 법인이 앞서서 6.17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현재 정부 정책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맞서지 마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좀 규제도 타이트하지만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자, 이게 쭉 보시면 제가 기억나는 역대급 정책을 보면은 자, 2017년 8회 대책이 있었고요. 자, 2018년 9.13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2.16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2020년에 이제 6.17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7.10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1년 좀 넘었죠. 1년 좀 넘었고요. 여기도 좀 1년 좀 넘었어요. 여기는 이제 한 7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된 거죠. 얘는 한 1개월 된 거죠. 점점 이게 줄어요. 간격이. 그래서 그냥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소나기는 피할 줄도 아셔야죠.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보는 게 아무리 뭐 투자도 좋다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맞서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2번 볼까요?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하고 단기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 말소했다. 그러면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가 추징되느냐? 이거는 추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파트인 경우에. 아파트는 추징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제 정부가 아파트 8년짜리 없애버리고 민간 단계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제도를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좀 버퍼는 둔 거죠.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을 다시 추징하게 하거나 그런 건 내가 하지 않을게.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 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하고 단기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한 경우, 자, 위에는 자동 말소고요. 밑에는 자진 말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진 말소를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기합산배제, 그러니까 이미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건 내가 걷어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도를 내가 폐지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착각을 하셔서 그러면 내가 아파트인데 뭐 그냥 막 지금이라도 막 해지하고 자진 말소하면은 뭐 종부세 합산배제는 이제 추징되지 않고 뭐 나중에 양도세 중과 배제도 안 되고 뭐 그러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 요건 자체를 갖추셔야 돼요. 처음에 등록했을 때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법상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준공공 8년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 임대주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은 뭐냐면은 자, 두 곳 모두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요. 이거 은근히 좀 놓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지자체하고 관할 세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자체에 가면 관할 세무서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처음에 지자체에 가셨다가 아예 세무서 안 가신 분들이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죠? 있어요. 계세요. 그분들은 앞서 나왔던 종부세 합산배제, 뭐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이 넘으면 안 돼요.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이 넘으면 안 되고, 이때 중요한 게 임대 개시 당시. 그래서 이때만 일단 6억이야 3억이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역으로 임대 개시 당시에 6억을 넘었다. 그러면은 제 아무리 뭐 8년 10년
뭐 설령 80년 한다 하더라도 뭐 종부세 합산배제, 뭐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혜택 주지 않아요. 이거 많이 놓치세요. 조심하셔야 되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분들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공공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18년 4월 1일 넘었는데 민간 단계로 했다? 그러면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날짜가 이제 워낙 서울 같은 경우에 중요해서 나온 건데 2018년 9.13 이후 조정대상 지역 신규 주택은 혜택 불가.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취득하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 신규 취득은 가능한데 뭐 이미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 8년짜리는 현재 이미 등록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다 꼼꼼히 보시고 이제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게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그런 거 다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23번. 자, 아파트 이외의 장기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임대 기간 충족 전에 잦은 말소했다.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가 추징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아파트 이외의 장기 매입 임대, 아파트 이외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아파트 외 장기 매입 임대주택, 즉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있죠. 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빌라 다세대라도 4년 민간 단기면은 자동 말소가 되죠. 그런데 여기 문항이 뭐였어요? 아파트 외 장기 매입 임대주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매입 8년짜리 중에서는 아파트만 그리고 민간 단기는 전부 다 그런 것만 자동 말소, 잦은 말소가 되는 거지 아파트 이외 장기 매입 임대주택은 자동 말소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잦은 말소하는 경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잦은 말소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도 문제지만 특히 빌라 다세대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뭐 아파트도 동일하지만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뭐 이게 세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생각보다 수익률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임대 사업자잖아요. 주택임대 사업자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수익이 안 나거나 아니 쉽게 말해서 내가 치킨집 커피숍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빌라 다세대 이쪽은 자동 말소되는 유형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채우셔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사업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요즘에 사업자가 그걸 사겠어요? 취득세 중과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좀 주변에 계세요. 그리고 2021년 이제 8월 18일부터는 보증보험 이제 또 추가로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말 많이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우리 종부세 파트 이제 거의 마무리 돼가니까 종부세 계속 충실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아파트 이외는 자동 말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잦은 말소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설령 잦은 말소 해버리면은 과태료 내야 되고요.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 혜택 토해내야 되죠. 약간 오해가 있을 수는 있었겠네요. 들으신 분들이 아니 왜 잦은 말소가 안 돼? 내가 과태료 내면 잦은 말소 할 수 있잖아. 예, 잦은 말소는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말소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잦은 말소가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뭐 세제 혜택을 추징하지 않거나 뭐 과태료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과태료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왜 과태료 말이 없을까요? 이 자료가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라서 그래요. 과태료는 국세청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관할 지자체에서 매겨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24번. 자,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과 단기는 기존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임대 의무 기간을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 말송해야 되는 거냐. 지금 우리는 종부세 파트죠. 종부세에 있어서는 자,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기 전에 신청 말소하는 경우에도 종부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줬을까?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건가요? 아니죠.
빨리 자진말소하고 팔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분의 1 이상을 임대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종부세는 기존에 받았던 거 혜택을 토해내요, 안 토해내요? 안 토해내죠. 근데 만약에 팔았어요.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양도세 중과 들어가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들어가서 이렇게 세금 엄청 높게 맞고 팔거나 아니면 아 맞다 양도세 중과 들어가지 그러니까 자주말소는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재등록이 안 되잖아요 이제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다가 좀 나중에 팔아야지 하면 뭐가 나오죠?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유세가 더 올라가겠죠.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보유세를 왜 올리는지 그거랑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위에서 쳐다보면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이게 오밀조밀하게 다 맞아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같이 느끼셔야 돼요. 자 25번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2018년 3월 31일 이전 2018년 4월 전에 제가 등록해야 된다고 했었죠. 민간 단기로 하려면. 아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장기 임대주택 이거 정규 과정에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나름 중요한 자료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자,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임대 의무기간 만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2020년에는 합산 배제가 되느냐. 자, 2018년 4월 전에는 민간 단기 4년짜리로 등록한 경우에도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 돼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2020년 8월 달에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특권이 직권 말소가 된 거죠. 직권 말소, 자동 말소. 자, 그러면은 이때 2020년에 합산 배제가 되느냐, 종부세가. 자, 이걸 아시려면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알아야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단 하루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1년치 세금 보유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시고 답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합산 배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 왜냐면 2020년 8월 18일 날 자동 말소가 됐으니까 6월 1일에는 합산 배제 대상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 있죠. 그러니까 2020년에는 오케이. 여기 나오죠? 2020년 6월 1일 등록한 상태니까 종부세 계산 시 합산 배제가 돼서 과세 대상에서 빠져서 보유세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 봅시다. 21년. 21년도에 보유하고 있다면 제가 말을 빠뜨렸네요. 21년도에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6월 1일 날 내 이름으로 나오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빨리 팔아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보유세를 왕창 매기겠다. 자, 그러니까 왜 아파트 그리고 민간 단기 4년에 자동 말소한지 아시겠죠? 민간 단기 4년은 자동 말소를 해야지 시중에 매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 말소된 게 40만 채가 제가 40만 호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도 어떻게든지 신규 공급이 힘드니까 기존 다주택자 물건에서 빼줘야 되니까 이거를 자동 말소 시켜버리고 더 이상 등록을 안 해주는 거죠. 이제 보이시죠? 조금씩. 26번. 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정법이라고 하죠. 재개발, 재건축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기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가 추징되느냐?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아까 말한 장기 임대주택 갖추고 뭐 5% 이내 다 맞추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나는 종부세를 그냥 줄여야지라고 등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된 거죠. 그러면 멸실일이 되면은 이게 이제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데 왜냐하면 의무임대 기간을 다 채운 게 아니니까 자동 말소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자진 말소한 게 아니니까 자진 말소 아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직권 말소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새 아파트로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이 경우에 기존에 경감받은 종부세가 추징되느냐, 안 되느냐? 추징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추징은 안 되겠죠. 추징은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민간 단기 4년하고 아파트 8년을 없앴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걷어가진 않겠다. 다만
다만 이 26번은 이렇게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제가 밑에다 적어놨는데, 자,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이 멸실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말소 혹은 자동말소가 아니면 직권말소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직권말소가 되면 종부세에는 별 영향이 없는데, 지금 이게 이제 종부세 파트니까 우리가 종부세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세법은 좀 크게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있잖아요. 아시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 때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게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즉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특례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인데, 이 경우에는 직권 말소가 되면, 사업이 진행돼서 직권 말소가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얘 때문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조문까지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세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직권 말소가 된 경우에는 잘못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못 받을 수 있다더라.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담당 세무사님한테 가셔서 꼭 비과세 특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 받으신 다음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문을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고, 만약에 내가 그 당시 등록했던 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그 임대주택이 뭐 자진말소 혹은 자동말소가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래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서 직권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된다는 그게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자진말소, 하나는 자동말소. 그거 외에는 없게 나와 있어요. 조문을 보면. 자, 어쨌든 저도 최근에 한 내용이고요.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서, 내가 만약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필 거주주택 말고 등록 임대주택이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됐다 그러면 꼭 세무사 확인하세요. 예. 정말 큰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려웠죠? 한 12세 문항 정도 빠르게 다루다 보니까 중간에 좀 약간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 정도가 좀 최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자료를 만들고요. 이 자료를 만들고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2번, 3번 정도 보면서 요 정도 포인트 잡아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퀄리티를 원하신다면 제 정규 과정을 들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한 정규 과정을 좀 실전반, 아직 이름은 제가 고민 중인데 실전반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를 좀 저와 같이 소통도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그것도 실시간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하고 블로그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 유튜브 본문에 보면 강의 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그런 강의 공지가 뜨거나 할 때 제가 안내 문자 드리니까, 무료로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 활용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민간임대주택관한 특별법 이거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어디냐면은 이제 법인세 나옵니다.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에 관련된 거 문항 이거 한 2문항밖에 거 없고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주택임대소득세, 그리고 이제 취득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끝나는데, 이거 취득세 보세요. 양 엄청 많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리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제가 중간에 비정기적으로 라이브도 하니까
그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저도 요즘에 계속 집에만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도 그냥 일부러 안 하고 그러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 그런데 뭐 산책해봤자 그냥 집 앞에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만 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최소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매우 답답하시고 좀 그럴 텐데 좀만 더 참으시고 뭐 항상 우리는 그래왔지만 잘 극복해 왔잖아요. 그죠?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고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